여러분, 눈사태 현상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눈사태 현상이 아주 작은 나노입자에서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나노입자에서 생기는 눈사태 현상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의 이창환입니다. 저는 오늘 나노물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눈사태 현상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우선 강의하기에 앞서 간단한 비디오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비디오를 보시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공통점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공통점은 이 두 가지 비디오 모두 어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디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쇄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연쇄 반응은 하나의 반응이 가지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했을 때 이를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비디오는 탁구공 하나가 그 다음 탁구공을 발사하게 하고, 그렇게 발사된 탁구공은 다른 탁구공이 발사하게 하죠. 그리고 도미노 비디오에서도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졌을 때 그 다음 도미노를 넘어지게 하고, 그 넘어진 도미노는 또 그 다음 도미노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사태 현상입니다. 이 눈사태 현상은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질 때 이를 눈사태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눈사태 현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눈사태 현상으로는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이 눈사태입니다. 이 눈사태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의 미끄러짐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런 미끄러짐이 이런 거대한 눈사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래를 쌓을 때도 모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쌓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사막에서도 잠깐의 이런 모래의 미끄러짐이 어마어마한 모래의 미끄러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한 눈사태 현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이런 눈사태 현상이 과연 기술로 응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응용될 수 있다면 어떤 기술이 지금 응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눈사태 현상의 응용 기술로는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 안에는 우라늄 원자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우라늄 원자는 굉장히 큰 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큰 핵을 가지고 있는 우라늄 원자는 중성자를 받게 되면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로 쪼개졌을 때 굉장히 흥미로운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중성자가 우라늄 핵을 두 개로 분열시킬 때 두 개 또는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됩니다. 새로 생성된 두 개에서 세 개의 중성자는 다른 두 개에서 세 개의 우라늄 핵을 다시 분열시키고, 이 두 개의 세 개의 우라늄 핵에서는 더 많은 중성자가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 저희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무시무시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비디오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거대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은 현재 원자폭탄 개발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의 폭발력은 일반 폭탄의 16,000배에 해당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른 기술로는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그 다른 기술로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형광 스티커 갖고 있으시나요? 이 형광 스티커를 벽에 붙여놓고 밤에 불을 끄게 되면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빛을 내는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형광 스티커들은 빛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꼭 이 배터리,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같이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흡수된 에너지를 다시 빛을 방출함으로써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 쓸 때 배터리가 주는 것처럼 이 형광 물질은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다시 충전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충전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빛을 받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 하나의 비달갱이가 충전이 된 상태에 있는 형광 물질을 흡수되게 된다면 이 하나의 비달갱이가 두 개의 비달갱이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비슷한 현상을 이전 슬라이드에도 봤었죠. 이러한 유도 방출은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비달갱이가 유도 방출에 의해서 두 개의 비달갱이가 되고 두 개의 비달갱이가 네 개의 비달갱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 이런 레이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이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빛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의 빛은 그 사방팔방으로 퍼지지만 이 레이저는 한 곳,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데요. 이 군사 기술로는 이 레이저가 한 곳으로 계속 퍼지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알이나 미사일 대신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런 적의 비행기라던가 드론을 타격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미용 또는 시력 교정 등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 다락방. 지금까지 본 눈사태 현상들은 모두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눈사태, 원자폭탄, 그리고 레이저 모두 작지 않죠. 그런데 과연 이런 눈사태 현상이 나노물질에서 가능할까요? 나노물질은 굉장히 작은 물질을 말합니다. 나노물질은 일반 우리의 머리카락보다 1000분의 1 작습니다. 이 검은 원이 머리카락이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작은 점은 이제 나노 입자 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면 이 나노 입자에서도 이런 눈사태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나노 입자에서 눈사태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 저의 연구 관심사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나노 입자에서 눈사태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 이 란탄족 원소가 필요합니다. 란탄족 원소는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들을 란탄족 원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란탄족 원소는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형광 스티커 같이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시 그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을 낼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형광 스티커는 에너지가 0%에서 100%로 바로 충전이 됐지만 이 란탄족 이온들은 에너지가 0%, 50%, 100% 이렇게 단계적으로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다른 재미있는 연쇄 반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란탄족 이온이 빛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충전되지 않은 0% 상태에 있죠. 그런데 빛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50% 충전이 됐죠. 추가적인 빛을 받게 되면은 100%로 충전되게 됩니다. 이렇게 100% 충전된 란탄족 이온은 아직 충전되지 않은 란탄족 이온으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에너지 전달을 통해서 두 개의 50%에 충전된 란탄족 이온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50% 충전된 란탄족 이온은 다시 빛 에너지를 받아서 100% 충전되게 되고 다시 충전되지 않은 란탄족 이온으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달을 통해서 4개의 란탄족 이온이 만들어졌죠. 이런 현상은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연쇄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노 입자 안에 란탄족 이온을 몇 개 넣을 수 있을까요? 네, 란탄족 이온을 수천 개 넣을 수 있습니다. 나노 입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란탄족 원소들은 더 작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 안에 수천 개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 란탄족 이온을 나노 입자 안에 수천 개의 이온을 넣게 했고 이러한 란탄족을 포함한 나노 입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특성을 발견했는데요.
이 보시는 그림은 란탄족 이온이 포함된 나노 입자입니다. 이 빨간색 점들이 란탄족 원소들이고요. 이 란탄족 원소가 포함된 나노 입자는 빛을 받게 돼도 특정 세기까지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광물질인데 빛을 흡수해도 빛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빛을 추가하게 된다면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갑자기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입자를 저희는 빛을 내뿜 빛의 사태 현상이라고 해서 광사태 나노입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흥미로운 눈사태 현상을 보이는 나노입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노 폭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노 레이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광사태 나노입자로는 나노 원자폭탄도 나노 레이저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돋보기로 검은 종이를 태워본 기억 있으신가요? 이 돋보기로 검은 종이를 태우면은 빛이 모이게 돼서 아주 작은 부분에 그 많은 빛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그 빛 에너지가 검은 종이에 흡수돼서 검은 종이가 타게 되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돋보기가 빛을 검은 종이에 모아서 작은 점으로 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흥미로운 부분은 빛이 이렇게 모이면은 아주 작은 점으로 모여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빛의 점 크기가 일정 크기 이하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빛이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빛을 모으는 것처럼 물의 파동도 이 가운데로 렌즈처럼 모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모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파동이기 때문에 한 점으로 모이지 않고 이렇게 호리병 모양으로 모이게 됩니다. 동일하게 빛을 모을 경우, 렌즈를 이용해 모을 경우 이렇게 아주 작은 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 이렇게 호리병 모양 또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 모인 점의 크기는 파장에 비례합니다. 파장은 이 물의 파동을 보시게 되면 이 가장 높은 파동에서 높은 파동을 이을 때 이 길이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 파장이 짧으면은 이 모이는 크기가 작게 되고 파장이 길게 되면 모이는 크기가 커지게 되죠. 레이저를 이런 렌즈를 통해서 모으게 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파동과 같은 모양이 보이죠? 이런 것들도 모두 빛이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양이 만약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가 된다면 이런 빛의 모인 점 크기가 줄어들까요? 정답은 이 거대한 태양이 나노 입자가 되더라도 이 모인 점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인 점의 크기는 이 나노 입자 또는 태양이 내뿜는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나 태양에서 쏘는 빛의 파장이 같다면 이 모인 점의 크기는 이 크기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이 나노 입자의 크기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노 입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통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3개의 나노 입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 3개의 나노 입자를 굉장히 짧은 파장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할 경우 이렇게 또렷하게 3개의 나노 입자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나노 입자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나노 입자가 그냥 하나의 나노 입자로 보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광학현미경,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이용하지 않고 아주 짧은 파장대의 빛을 이용하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현미경은 일반 광학현미경, 빛을 이용하는 현미경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아주 고가의 기계죠. 과연 이런 광학현미경을 이용해서 이런 나노물질을 볼 수 있을까요? 광사태의 나노입자를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빛을 모으게 되면은 이 모인 빛의 크기는 아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나노입자의 크기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이렇게 모인 빛을 이동하면서 이 나노입자를 한번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볼게요. 이 레이저에
이 빛의 절반 정도의 세기가 나노입자 위에 오게 된다면 나노입자에서는 절반 정도 세기의 빛을 내뿜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이동하면서 가장 큰 세기의, 가장 센 세기의 레이저 빔이 나노입자 위에 오게 된다면 나노입자는 가장 높은 빛을 내뿜게 되죠. 그러한 이렇게 레이저가 쑥 지나가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노입자가 꼭 레이저 빔의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노입자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파장이 긴 빛으로는 이렇게 작게 사진을 찍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빛이 낮은 세기에서 높은 세기로 변하는 광사태 나노입자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게 이런 레이저의 가장 센 세기가 나노입자 위에 있게 된다면은 나노입자는 가장 높은 빛을 내뿜게 되죠. 그런데 레이저 세기가 아주 잠깐 줄어들었는데 눈사태의 역 현상처럼 갑자기 빛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아까처럼 큰 레이저 빔의 크기가 아닌 나노입자 크기에 근접한 크기의 이미지를 볼 수 있죠. 저는 이러한 현상을 실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런 광사태 나노입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 나노입자를 눈사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구간에서 이렇게 이미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실제 나노입자의 크기보다 더 크게 보이죠. 그런데 이런 눈사태 현상이 일어나는 구간으로 레이저 세기를 줄이게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노입자 크기와 굉장히 유사하게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실험은 이런 아주 비싼 전자현미경이 아닌 일반 모든 실험실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일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두 개의 떨어진 나노입자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죠. 이 실험 결과는 3년 전에 네이처지에 게재되었고 표지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카이스트 질문다락방. 그렇다면 이런 나노입자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제가 평면에 설명을 드렸죠. 2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3차원으로 보게 된다면 더 흥미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빛을 이렇게 모을 때 일반 형광물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빛의 경로에 따라서 모두 빛을 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광사태 나노입자와 같은 물질들은 빛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이 빛이 모인 점, 그 주변에서만 빛을 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3차원 이미징, 그리고 3차원 프린팅, 또 고집적 광학 메모리 등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노입자 외에도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나노입자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퀀텀 닷도 아주 대표적인 나노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에 찾을 수 있는 나노입자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